이번에 우리 나눠준 자료 중에서 요거는 전번에 저 프레센터 집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민주당 종북 세력 집권은 왜 공산화의 길을 여는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편과 김정일 편으로 가르자 하는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보수층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수의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냐 우파냐 자유민주주의냐, 그건 멋대로 뭐 하면 안 되죠. 그 기준이 헌법이다 이거죠. 헌법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을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대충 요게 한 10개를 뽑았습니다만, 요게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있으면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가장 이 역사적인 설명, 원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헌법은 종합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출발이 뭡니다. 자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국민의 자유,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집단주의죠.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좋은 사람, 자본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이 존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그게 영하든 태어나서 지금 1시간도 안 지난 애를 죽이면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핏등기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국가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강조하지만 개인입니다.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 존중하도록, 또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요즘 또 행복추구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 자유민주주의자는 한국의 우파는,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누구냐? 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서 모든 논리와 제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이런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게 된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유럽에서 시작을 했죠. 그게 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건국 과정에서 하나의 좋은 문장으로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이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할 때 선언 이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럼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여기에 속한다. 이 규절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 뒤에 만들어지는 신흥 국가의 헌법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이 대목을 그대로 넣지는 않지만은 이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권리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권이고, 하나는 자유권이고, 하나는 행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장을 해야 돼요. 생명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행복권,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 이게 여기에 누구는 평등권도 넣습니다만 자유권 안에 평등권이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는다면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이 인간 존엄성의 기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리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독립정신을 쓸 때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바로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를 바로 그대로 해가지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자유가 개의 자유도 아니죠. 바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즉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면은 그 나라는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돈도 벌고 군대도 갖고 해가지고 부강등하는 나라가 된다. 즉 이 자유가 무진장한 생산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도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왜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유 중에 자유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뭘 생산? 사람을 무슨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자로 만듭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바탕이 자유다. 자유를 주려면은 그러나 좀 무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양반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면은 반드시 이 무질서가 생긴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도 이승만의 이 문장을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본디 탁월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겨울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즉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창조를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길이 드디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의 정신을 이 문장 하나로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체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어야 하고 어떤 나라를 지향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이 굉장히 고매한 이 선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는 뭐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국가주의입니다. 우리 애국심은 좋지만 국가주의는 안 돼요.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주의는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하는 것은 국가주의입니다. 그것은 일제 군국주의 시대나 적용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애국자를 원하지 국가주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라 해야 돼요.